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래피티로 발전한 자기 표현력과 자신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된 그래피티 라이터 강찬일입니다. 먼저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게 자리를 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오늘 그래피티로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제가 그래피티를 정말 잘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그래피티를 이렇게 해야지만 잘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강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제가 단연간 그래피티를 활동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변화한 것들, 저에게 좋은 긍정적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들과 그리고 제가 스스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를 표현하고 제가 자신감을 크게 가질 수 있게 된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정말 그래피티를 아무것도 모른 채로 시작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로 시작을 했다가 제가 2017년부터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후부터 오늘날 이렇게 제가 그래피티를 그릴 수 있을 때까지 저에게 어떠한 이야기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혹시 저와 같은 스토리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면서 자신감을 얻었으면 하는 주제로 여러분께 지금부터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래피티를 하는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저는 자유로울 수도 있고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겠지만, 저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조금 어렸을 때 약간의 좀 심리적인 제약이 있는 그런 형태의 사람으로 자라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약들이 있었냐고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제가 일요일, 월요일, 그리고 또 수요일, 금요일 저녁 이렇게 매번 반복을 해서 일주일에 4일 동안은 교회에 가야 되는 어떤 스케줄과 반드시 그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제약 사항들이 있어서, 이 날짜가 되거나 이 시간대가 됐을 때 제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은 제가 스스로 이건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아들이 가서 교회에 안 나가서 자리에 없는 상태로 있어. 그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뭔가를 좀 도전하거나 하고 싶거나 하면은 잘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왜냐면 간단하게만 생각하더라도 친구들이 그날 저녁에 좀 놀자. 근데 그날은 수요일 저녁인 거예요. 그럼 이제 수요 예배를 나가야 하거든요. 그럼 이제 또 그 자리에 제가 있어야 하니까 그러면은 예배 때 못 놀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친구들은 계속 이런 질문을 놀자고 얘기하다가 결국 안 하게 돼버리고, 이런 식의 약간 어떤 좀 효자 같은 마인드지만 이런 제약사항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 도전을 하거나 새로운 것들을 뭔가 해내야겠다, 자격증을 따야겠다 하면 꼭 또 일요일날 시간이 많이 겹쳐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못해서 스스로 좀 제약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는 굉장히 좀 자유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제가 이제 이 스스로 이런 억압들과 심리적 압박들을 좀 벗어내기 위해서 20살 넘어서 군대 갔다 온 다음에 혼자서 유럽에 배낭여행을 떠납니다. 혼자서 유럽에 배낭여행을 떠났는데요, 그때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배낭여행 갔을 때 정말 온전히 내 스스로를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와 전혀 모르는 문화, 전혀 모르는 식습관들이 펼쳐진 이 공간에서 정말 제가 모든 걸 다 선택하고 완전히 자유롭게 결정해서 행동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이런 자유가 있구나. 내가 스스로 이번 주 일요일에는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못하고 자격증을 못 따고 이런 것들이 항상 고민이었었는데, 이곳에서만큼은 내가 그것들을 전부 다 벗어나서 정말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엄청난 자유에 사로잡혀서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게 큰 행복감을 느끼면서 저는 스스로 심리적인 제약을 조금씩 풀어나갈 수 있었는데요, 그때 그 와중에 제가 이탈리아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탈리아에서 큰 광장에 정말 너무 어마어마한 광경이 펼쳐 있었어요. 그 두오모 광장이라는 곳이었는데 정말 큰 광장이었고, 거기엔 정말 저희가 상상만 하던 그 유럽의 어떤 광장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넓고 뭔가 로맨스가 있고 풍경도 아름답고 이런 것들이 펼쳐져 있다는 상상 그대로의 모습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 장소에서 저는 전문용어로 삥을 뜯기고 맙니다. 전문용어로 삥을 뜯겨서 정말 그 자리에서 가진 돈을 다 잃게 돼요. 그 삥을 뜯기게 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광장에는 비둘기가 정말 많아요. 그 대한민국 사람들은 비둘기라는 게 정말 싫지 않습니까? 정말 더럽고 맨날 길 가다 보면 이상한 거 쪼아먹고 있고 그 더러움의 상징인 것 같은 비둘기인데 그 비둘기를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 노숙자들, 저를 이제 삥을 뜯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를 삥 뜯을게 유도를 했냐면 그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 손에다가 옥수수 한 움큼을 이렇게 쥐어줍니다. 이렇게 쥐어주고 저도 왜 손을 잡았는지도 모른 채 손을 빼버리면 이탈리아 사람이 take a picture, take a picture 그러면 사진을 찍으라고 강요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광장에 있는 온 비둘기가 어떻게 알고 이 옥수수를 쪼아 먹으러 이 팔을 다 집으면서 쪼아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 옥수수는 이제 순식간에 사라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한테 고맙다고 땡큐 하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깨를 확 뒤집어서 제낀 다음에 헤이! 라고 소리치더니 이걸 이제 20유로라고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영어도 잘 못하는 상태였는데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니까 이 친구한테 영어로 욕을 정말 신랄하게 많이 했었어요. 정말 영어로 온갖 욕을 다 하고 너가 먹으려고 했지 내가 먹으려고 했냐. 나는 그런 적 없다. 왜 나한테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느냐. 너가 준 거면 너가 돈을 내고 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와중에 한창 말싸움을 하고 있는 사이에 뒤에 있는 키 한 190 정도 되는 흑인의 노숙자 차림을 한 사람이 3명 정도가 점점 제 쪽으로 다가오는 걸 딱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와, 이 상황에서는 정말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등치도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등치도 있고 어디 가서 이렇게 혼나거나 삥 뜯기 상황이 안 발생하는데 여기서는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구나. 어쩔 수 없다. 돈을 주자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삥을 다 뜯깁니다. 삥을 다 뜯기고 저는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줬다고 칭찬을 열심히 받고 또 돌아서게 되는데요. 이제 유럽에서 정말 막막한 공간에서 제가 삥을 뜯기고 그 뒤로는 제가 이탈리아에서 할 수 있는 일정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돈을 적게 가지고 간 유럽 여행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날부터 한 3, 4일을 계속 굶어야 되는 일정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하나.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유럽에 여행을 가서 저는 제 꿈을 찾고 제 목표를 찾고 뭔가 새로운 방향성을 제가 인생에서 찾는다면 너무 즐겁겠다라고 갔는데 그 자리에서 삥을 뜯기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애초에 이참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내가 관광지, 유럽의 제일 유명한 관광지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남들 다 가는 데 가지 말고 그냥 이 동네 사는 사람들 한번 보고 이 나라 사람들 이렇게 사는구나. 이 나라 사람들이 이런 것들로 즐기면서 사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이런 걸 느끼고 가자라는 생각이 딱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돈이 완전히 없으니까 완전 깡도 세지고 그냥 완전 제 삥을 뜯어갔던 노숙자 같은 마인드로 정말 길거리를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이제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래피티를 제대로 하는 이탈리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몰랐어요. 제가 물론 힙합을 원래 그 전부터 좋아했었지만 그래피티라는 게 굉장히 생소했던 문화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하는 걸까 해서 어차피 돈도 없겠다. 돈도 없으니까 시간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그 사람들 하는 거를 열심히 구경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구경하니까 이 사람들도 좀 눈치가 있어서 기분이 나빴는지 왜 자꾸 쳐다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네가 하는 게 멋있다. 너네가 하는 게 정말 멋있어서 지금 1시간째 쳐다보고 있다 라고 하니까 이제 기분이 좋아져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너네 근데 뭘 그리는 거냐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래피티를 하는 사람이고 지금 이 벽에다가 이렇게 그리는 거는 우리의 이름을 여기다 쓰는 것이다. 이건 우리의 이름을 여기다 씀으로써 우리는 이걸 그림이라고 하고 이것을 그래피티라고 명하고 이건 우리에게 되게 멋있는 행위다 라고 얘기를 설명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그럼 그래피티는 진짜 멋있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유럽 여행에서 항상 느낀 다음에 그러고 나서 어쨌든 예약해뒀던 호스텔에 돌아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을 청했는데 자는데도 그 다음날이 돼도 계속 이 그래피티를 했던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이 그래피티가 진짜 멋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꼭 한국에 돌아가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그래피티라는 게 멋있는 건 알겠지만 제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이거를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제 이름을 쓸 줄은 압니다. 글자도 알고 대학도 나왔는데 글씨를 못 쓸 수는 없잖아요. 쓸 줄 알지만 이 그림을, 이 글자를 어떻게 멋있게 풀어서 나가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뭐 그래피티 선생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시작을 해봤습니다. 제 이름 중에 제 이름이 강찬일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내 이름을 쓰자 해서 가운데 글자 찬으로 영어로 알파벳을 만든 다음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래피티를 그렸어요. 지금 보면은 사실 여러분들께 이거를 보여드리는 것도 굉장히 좀 창피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근데 제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정말 숨김없이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글자를 정말 어떻게 멋있게 푸느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인데, 지금 이걸 보시면은 사실 뭐 좀 형편없어요. 정말 그래피티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맨 땅에 헤딩해서 그린 거라 이런 식으로밖에 저는 이제 그리질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교를 이제 다니던 데를 다시 복학을 했는데, 복학을 해서 이제 그래피티를 하게 되는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나 행운이었죠. 왜냐면 저는 이걸 하고 싶었는데 먼저 이것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건 저한테는 이분들이 선생님이었어요. 이 친구들이 선생님이었고 이 친구들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나 이거 그래피티를 하고 싶으니까 알려달라고 열심히 얘기를 해서 이 친구들이 알려줬던 그런 지식들을 토대로 열심히 그래피티를 그려봅니다. 그려보다가 제가 이제 첫 번째로 그래피티를 그려보게 됐는데요. 이게 제가 스프레이 라카를 이용해서 첫 번째로 그림을 그려봤던 그래피티입니다. 보시다시피 딱 간단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이렇게 그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에게 그래피티를 알려줬던 친구들이 그래피티는 레터가 중요하다, 글자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자질구레하게 너가 그 전에 그렸던 화살표나 이상한 꾸밈새 스타일들, 그런 것들은 먼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파악한 뒤에 그려야 된다. 본질을 알아야지 다른 것들을 꾸며서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이렇게 그렸었습니다. 힙하시다고 하시는 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근데 이걸 그리면서 정말 좀 되게 많이 분노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래피티를 연습하면서 제가 봤던 목표는 이 정도까지 있는 사람들이 그래피티를 보면서 아, 나는 이렇게 그리고 싶다, 나는 이런 그래피티를 할 것이다 라고 마음속에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은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스프레이를 한 줄 뿌리면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저 동그란 부분에 선을 하나하나 그리면서도 정말 엄청나게 화가 많이 났었어요. 왜 나는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없는가? 나는 왜 그 사람과 지금의 차이가 엄청 크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화가 나서 정말 그만두고 싶었거든요. 정말 나는 이게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그 사람들만큼 배운 게 없으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그릴 거니까 조금만 더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다시 도전을 하게 됩니다. 다시 도전을 하게 돼서 또 이런 그림들 스케치를 좀 해봐요. 이제 다른 식으로 스케치를 좀 더 해봤죠. 아까 봤던 그림이랑 조금씩 다른 이유가,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알려줬던 것들을 또 토대로, 저에게는 스승님이었던 친구들이 알려줬던 그것을 토대로 글자에 집중해서 좀 더 찬이라는 글자에 집중해서 좀 더 멋있게 써봐라, 그거를 연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해서 그 기초를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당장 보여드리는 것만 한 4개 정도만 보이는데, 저 진짜 그동안 제가 스케치했던 스케치북을 가져왔거든요. 저 때가 2016년도니까 16년도부터 지금까지 제가 스케치했던 게 지금 한 5권 되네요. 지금 5권 됩니다. 지금 가방에도 하나 또 들어있어서 한 6권 될 거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씩 보여드릴까요? 별로 대단한 건 아니지만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의미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그려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글자도 많이 써보고,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보여드리자면, 좀 이렇게 보여드리나? 네,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굉장히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저는 정말 이때 연습을 하던 양이
사실 지금보다는 연습을 더 많이 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때 제가 그래피티를 알려달라고 했던 친구들만 일이 저한테 항상 얘기하기로는 정말 얘 진짜 열심히 한다고, 하루에 하나씩 매일 그렸을 정도니까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하고 나서 나는 또 이제 생각을 했죠. 내가 그냥 이렇게만 연습한다고 과연 될까? 스프레이를 뿌려야지만 진짜가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또 이제 두 번째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을 그리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단단해진 형태로 좀 그리게 되면서 제가 좀 발전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정말 목표가 꼭 내가 이만한 목표를 물론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낮은 레벨부터 하나씩 하나씩 도전해서 이것들을 채워 나가야지만 어느 정도 완성도가 조금씩 올라가는구나 라고 해서 조금만 목표들을 계속 달성을 해 나가니까 그 즐거움이 너무나도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피티에 더욱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그림을 그리고 더 빠지게 된 다음에 다음 그림을 또 그리게 돼요. 그 다음에는 더 덩어리가 커지고 색깔도 좀 더 예쁘게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이러면서 저의 표현력이 하나씩 하나씩 점차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이전에 그렸던 거를 똑같이 또 그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가 조금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을 벽에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색깔도 넣어보고 그림도 좀 바꿔보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표현력이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너무 그릴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함을 저는 이제 깨닫고 난 앞으로 이거를 하면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살던 이 그래피티는 내 인생에서 무조건 이 문화를 즐기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리면서 조금씩 발전을 해왔지만 그래도 저 내면 속에는 조금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저를 스스로의 능력을 항상 의심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줄 아는 것도 왜 내가 이걸 할 줄 아는데 과연 그 다음에 이걸 똑같이 해낼 수 있을까라는 어떤 전에 했던 능력이 이 정도만큼이라면 다음 능력도 똑같이 이 정도를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만약에 해본 적이 없는 거라면 그냥 지금 같으면 그냥 도전하면 되지 하는데 왜 지금 내가 해보지 않은 거를 지금 내 능력으로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못하는 사람인 건가에 대한 스스로의 의심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피티를 하게 되면 내가 레터 푸는 방식이 이 정도가 되니까 다음에 할 수 있을까? 또 못할까? 이런 스스로의 의심을 엄청 많이 하다가 정말 좋은 기회를 맞아서 이제 거리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래피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래피티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 그래피티를 하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그래피티 잼을 하게 되는 DTWT라는 곳에 우연히 알게 돼서 거기에 한번 가서 구경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제가 이제 그때 만났던 그래피티 라이터 분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가서 왜 놀랐었냐면 저는 이제 제가 그래피티를 글자를 풀이하는 스타일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보는 목표는 이 정도니까 레벨 단위로 올려서 이렇게 올려야지 했는데 이분들이 같은 자리에 모여서 그래피티를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말 우물안 개구리였던 거예요. 이분들은 글자를 정말 어떻게 풀어오는지 다른 사람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그리고 이 사람은 저렇게 그리네, 이 사람은 글자를 이렇게 풀이했네. 근데 그거를 다 서로 멋있다고 얘기하고 서로 정말 진심으로 뭔가 가식적으로 멋있어요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정말 재밌어하고 이 문화를 즐긴다는 그 문화 자체를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가서 깨달은 거죠. 내가 그래피티로서 어떤 목표로 최고 지점에 다다라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문화를 되게 다양하게 인식을 하고 내가 스스로 갇혀있던 생각과 내가 의심을 하는 것들은 전혀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내가 하는 것들이 재밌고 즐거우면 그걸로써 최고의 문화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빠지면서 이제 그분들과 만나면서 저는 진심으로 길거리에서 그래피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그래피티를 사실 방금 전까지 보여줬던 그림들은 스케치북에 좀 그리거나 아니면은 제가 학교 주변에 허가를 좀 낼 수 있거나 보통 이제 사람들이 썼었던 그런 이제 벽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길거리에서 뿌리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인식이 정말 처음에는 저한테도 좋지 않은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얘기를 나누다 보게 되니까
그게 물론 나쁜 영역이기도 하지만 그게 물론 그래피티의 명과 암 중에서 암에 있는 존재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함으로써 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는 조언을 한번 더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피티를 하게 되면서 다시 나는 그래피티는 길에 있는 것이 진짜구나. 내가 그냥 만년 종이에다 그린다고 누가 날 알아보겠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제 친구랑 그래피티 여행을 한번 떠나자. 우리가 그냥 동네방네 전국구 부산부터 올라오면서 한번 다 그려보자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빨리 하고 싶으니까 제가 군대를 전역을 했었지만 그래도 노가다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해봤어요. 왜냐면 군대에서 정말 노가다라는 게 힘든 게 알았기 때문에 별로 사회에 나와서는 노가다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목표를 이렇게 가져버리니까 이 그래피티를 전국에 하겠다는 목표가 생기자마자 그 다음에 이 준비 과정이 목표인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정말 땡볕에 나가서 그때 당시 7월이었었는데 7월에 여름에 땡볕에 나가서 공사장 옥상에서 시멘트 나르고 화강암 나르고 대리석 나르고 온갖 쓰레기 잡쓰레기 다 치우고 하면서 일을 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일주일 만에 바로 제 친구랑 같이 그래피티 여행을 떠납니다. 저는 노가다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힘들었었는데 이게 딱 여행을 시작하는 순간에 제가 힘들었다는 사실이 전혀 아무런 사실이 아니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피티를 하겠다, 전국에 내 이름을 뿌리고 오겠다라는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정말 이전에 어떤 힘들도 힘들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피티 여행을 떠나면서 부산부터 서울까지 쭉 올라오면서 그래피티 여행을 떠납니다. 제가 그때 사진들을 저마다 보여드릴 수 없는데 그렇게 활동을 했었고 그렇게 활동을 하니까 제가 이제 거리에서 얻게 된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물론 거리에 제가 허락받지 않은 벽에 제 그림을 그리고 오고 제 이름을 쓰고 오게 된 것들은 물론 잘못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스스로 노력했던 어떤 그 그림의 결과물들, 제가 그냥 스케치북에서 이 작은 세상에서 열심히 여기선 일단 난 잘 그려야지 했었는데 이 좁은 세상을 떠나서 더 큰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는 그 장소에서 내 그림이 들어가 있다는 게 마치 제가 준비가 안 됐지만 준비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게 해줬어요. 근데 이 자신감이 정말 너무나 행복하게 들어왔고 정말 그 전에 목사님의 아들로서 심리적으로 억압받고 나는 이제 뭘 못하고 목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착한 일만 해야 되고 거기 목사님인 아버지에게 누가 되지 않는 일을 해야 되고 가족이 욕을 먹는 일을 안 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항상 착하고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이런 틀 안에서 나는 좀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과정을 제가 길거리에 뿌리게 되는 그 용기를 발휘함으로써 모든 틀이 깨지고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표현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고 제 삶의 모든 제약된 행동이 내 의지만 있다면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갔던 친구에게 저는 아직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래서 전 거리에서 이런 것들을 얻게 되니까 이 자신감을 기반으로 저는 이제 뭔가 더 해낼 수 있는 용기를 더 가지고 도전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꾸준한 노력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도전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제가 노력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작은 목표로 이만큼 해야지, 또 여기서 했으니까 이만큼 갔으니까 또 이만큼 올라가야지 라고 하는 꾸준한 목표들이, 작은 목표들이 계속 생기면서 저는 꾸준함이 생기게 됐고 그 노력을 정말 알아봐주고 제 인생에서 정말 기쁘게 나오는 이벤트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하나씩 보여드리자면 일단 이제 그림들이 있습니다. 지금 왼쪽 그림부터 보자면 이 왼쪽 그림에서는 제가 그 다음에 표현력이 많이 늘어져서 색깔을 더 많이 써서 좀 더 화려하게 그려보려고 제 스스로 도전했던 그림이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은 제가 이제 공대생으로서 미술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미술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서 색 쓰는 법, 선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는데 그래피티에는 캐릭터가 들어간다면 너무 재밌는 그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캐릭터를 그려보자. 나는 미술 한 번도 안 배워봤지만 최대한 열심히 따라해서 그려보고 내가 그림 내가 어차피 글에 올리고 내가 자신 있게 뿌리는 거니까 그냥 해보자라는 마인드로
캐릭터를 그릴 수 있는 능력까지 조금씩 갖춰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그림들을 그리다가 제가 이제 같이 하는 크루가 있는데 그 크루에서 이제 그래피티 실력으로 그거 그냥 썩혀두지 말고 우리 크루 이름으로 해서 그림을 한번 멋지게 그려보자라고 해서 여기 저희 크루에서 저랑 같이 그래피티 하는 친구랑 해서 2명이랑 합작으로 제일 큰 벽에다가 그렸던 그림인데, 저는 이제 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때 당시 이제 물에 빠져 있는 어떤 글자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목표였는데, 제가 뭐 물을 그릴 줄 알겠습니까? 저는 뭐 공대생인데 미술도 모르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그리려고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날 가서 뿌리기니까 한번 그려보니까 제가 이제 이 표현력을 갖추게 되더라고요. 아, 나는 이제 이 표현력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 파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가 돼서 또 한 번 자신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게 되고 또 점점 실력이 어느 정도 상승했다고 점점 느껴졌어요. 제가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니까 제 스스로가 확실히 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더 많은 그림에 색도 많이 써보고 선도 많이 써보는 그림들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꾸준함들을 저 혼자 꾸준하다고 해서, 제가 혼자 꾸준히 그린다고 이걸 즐긴다고 해서 완전 또 삶이 즐겁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꾸준함을 알아봐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꾸준함을 알아봐 주신 분들 중에서 이제 유튜브에서 일단 유튜브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저희 바로 옆에 있던 그 댄스 동아리에서 저희가 그래피티를 하는 걸 알고 그래피티를 해달라는 그 의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가서 그려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제가 진짜 그림이란 건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벽화를 이렇게 그리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타투 하시는 분들께서 그림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저희 그림을 자기의 타투하는 그 타투이스트 이름으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이렇게 그려줄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재능 편집샵이라고 운영하시는 분께서 제가 이제 인스타에다가 제가 그리는 것들, 이런 것 제가 하는 그래피티들을 꾸준히 계속 올리다 보니까 제가 꾸준히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되게 좋게 봐주셔서, 항상 본인께서 그 그래피티 하시는 분들을 쭉 봐왔었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작업물을 계속 올리시는 분이 제가 이제 저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되게 재밌는 작업을 한번 했었습니다. 이때가 그래피티 음악이 되다라는 프로젝트인데, 저희가 그래피티를 하는 때 나오는 모든 소리들을 이용해서 그 그래피티로 그 소리들로 음악을 만들어서 같이 뮤직비디오처럼 만드는 형식의 프로젝트였는데요. 저도 이제 이때 당시에 또 랩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노래들의 트랙으로 제가 랩으로도 참여도 하고 그래피티로도 참여해서 정말 너무나도 즐겁고 재미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꾸준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는 못 잡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로. 그리고 또 제가 그래피티를 계속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 이제 점점 올라가니까 이제 굿즈로도 전시를 하시는 분께서 이제 굿즈로도 제작을 맡겨주시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또 스케이트보드로 커스텀을 해서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를 담아서 제가 스케이트보드를 선물해 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피티의 성격이 엄청 강했다면 이 다음에는 제가 좀 더 이 사람의 아이덴티티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맞출 수 있을까 해서 의뢰하신 분의 음악이나 다른 어떤 것들을 보았을 때 추상적인 느낌이 되게 어울린다 해서 추상화 기법으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또 새로운 표현력이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이렇게 하고 또 다음에는 또 이제 이분은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친구였는데, 이분이 약간 머리를 되게 길게 다니는 남자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약간 오성과 한음 같은 느낌이 좀 강해서 한복을 입히고 되게 새롭게 만든 그런 한국적인 느낌을 많이 담은 스케이트보드 커스텀을 해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그래피티 실력을 쌓아오다 보니까 정말 그림을 아무것도 모르는 저라는 사람이 전시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피티로서 전시를 하게 된다는 게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신기한 일이었어요. 저는 꿈도 꿔보지 못한 일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린 그림으로 이렇게 포스터도 만들게 되고, 그때 여기 지금 뒤에 있는 그림이 제가 그린 그림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랩을 한다고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 그래피티 앞에서 제 스스로 공연도 하게 되는 정말 만족도 높은 전시도 해봤고요. 그리고 그 전시에서 이렇게 그림도 그려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전시를 하게 되니까 더 많은 그림과 더 많은 표현력으로 제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됐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전시에 대해서 너무 매우 만족하고 지금까지 제가 꾸준히 뭔가 노력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행복하게 해줬다는 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그래피티를 하는 과정이었고요. 제가 이제 그래피티로 인해서 제가 이제 얻었던 것들이 총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저는 이제 그래피티를 하면서 제 자신을 의심하는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냐면 저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저 스스로에게 정말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항상 뭘 도전하면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는 내가 이 정도 레벨까지 할 수 있을까? 아니, 못해. 나 근데 분명히 그 전날에도 이 정도까지 했었는데 그 다음 날에는 이 정도 레벨을 제가 해낼 수 없다라는 마인드로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피티를 하면서 제가 계속 못했던 것들을 제가 지금 현재의 나를 자꾸 제대로 마주하게 되니까 제가 이제 꿈꾸던 저는 이만큼 있는데 현재의 저는 아직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간극을 계속 그리면서 하나하나 그리면서 제가 저를 온전하게 현재의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스스로 엄청 겸손해지게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는 아직 이 정도니까 올라갈 곳이 이만큼 남았구나. 그럼 나는 그냥 의심하지 말고 믿고 가야겠다. 일단 어차피 나는 그 전에를 보니까 나는 이만큼 더 바닥에 있었는데 나는 지금 이만큼 올라온 거 아니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올라가자.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저처럼 뭔가 항상 자신을 의심하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과연 나의 능력은 이 정도일까? 내가 지금 공부를 여기까지 하고 내가 그림을 어느 정도까지 그렸는데 이것들이 내가 어디까지 써먹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본인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왔던 지난 시절을 생각해 보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그 의심은 정말 독이 되고 결국 여러분들은 모든 걸 할 수 있고, 저도 그림도 배우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의심이 독이었습니다. 그냥 도전하는 게 최고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스스로 그래피티를 하면서 의심을 하는 나에 대한 것들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얻은 것은 이제 제가 그래피티를 하면서 목표가 없던 사람이 꾸준히 목표가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그냥 뭘 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목표라는 게 딱히 없었어요. 랩을 했었지만 내가 이 음악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즐겁다. 단순히 즐겁고 재밌다. 그리고 제가 학과에 다니면서도 별로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인생의 목표 자체가 없었는데, 그래피티를 하면서 조금씩 작은 목표들이 하나씩 달성되니까 점점 큰 목표가 생기고, 그 큰 목표를 달성하니까 또 새로운 큰 목표가 생기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너무 행복해지면서 인생의 목표가 정말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그동안 목표가 없이 살아왔던 내가 정말 지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약간 좀 한심했었구나. 지금처럼 이제 그래피티를 이제 하면서 느끼고 변화된 나로서 말하자면 정말 지금부터 내가 앞으로 세워야 될 목표들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목표를 못 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정말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설정해 보세요. 정말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이루게 되는 것들을 제 자신을 보게 되면 정말 너무나 뿌듯하고, 그 작은 게 정말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래피티를 어떤 목표부터 잡았었냐면, 그림을 그릴 줄 모르니까 스프레이로 짧은 선을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그리기. 여기까지 이제 한 번에 하려고 해도 제가 생각하는 그 한 번에 가는 모습이랑 제 수행 능력은 정 이상한 데로 갈 때가 항상 많았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가 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의 간극을 최대한 줄여서 맞춰보자 할 때까지 조금씩 작은 목표로 노력을 해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어떤 목표를 세웠었냐면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정말 딱 요 길입니다. 요 길이만큼 내가 그래피티 스프레이로 일자로 선 그어보기. 이게 성공하면 이만큼 그려보기. 이만큼 성공하면 더 길게 해보고 다음에는 곡선 해보기. 곡선도 짧은 곡선 했다가 짧은 곡선도 완성하면 더 긴 곡선 해보기. 이거를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이게 눈으로 봤을 때는
섬만 무지하게 많고 낙서만 많은 것 같지만 그 사이사이에서 제가 이거는 성공했어, 이건 실패했어, 이건 성공했어, 잘 됐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생기면서 너무나도 즐겁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그림 그릴 때 정말 좋은 역할들을 해주게 되더라고요. 이 선 긋는다는 건 정말 작은 목표를 이뤄낸 거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그림처럼 큰 그림을 그릴 때 한 번의 선을 그동안에 연습했던 것들로 완벽하게 이뤄낼 수 있다면 그때만큼 정말 기쁘고 좋은 희열이 느껴질 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혹시 목표가 만약에 너무 크게 잡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크게 잡으셨다면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것들을 제가 한 경험으로서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래피티를 하면서 얻었던 거는 이제 온화한 성격입니다. 원래 그 전에 자존심이 굉장히 셌었어요. 왜냐면 뭘 하려고 해도 항상 제약이 많았었고, 그 제약을 통해서 제가 이제 난 뭐 할 수 없구나, 그럼 난 도대체 뭐 하고 살아야 돼 하면서 약간 내재적인 분노가 가득했던 사람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자존심도 세고 뭐 말만 하고 조금 틀렸다고 하면 버럭버럭 화내고 그랬던 성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은 이제 그래피티를 하면서 정말 작은 것에도 집중을 하면서 계속 하나씩 수련하듯이 그리게 되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화냈던 거 필요 없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디서 많이 느꼈냐면, 스프레이가 원하는 대로 안 가요. 정말 스프레이가 손에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긋는 게 목표인데, 팔을 그냥 이렇게 제끼면 될 것 같지만 이걸 일자로 긋는 방법은 팔을 그냥 흔든다고 일자로 가지가 않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내 온몸을 이용해서 집중을 해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실을 이제 모르고 팔만 긋고 스프레이 던지고, 이게 뭐냐고, 이게 그래피티냐, 나는 이거 못하겠다라고 혼자 화냈던 적도 정말 많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내가 목표했던 바와 현실의 나를 계속 자각하면서 이만큼에서 이만큼 가는 거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연습을 하자라고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성격이 점점 온화해졌어요. 근데 저는 제가 솔직히 스스로 제가 온화해졌다고 지금에서 얘기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제가 점점 온화해지고 있는지는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피티를 한국에서 제대로 시작하게 되고 나서부터 제 친구들이나 제 후배들, 제 동생들, 저랑 정말 친한 친구들이 그 그래피티를 시작하고 나서 한 1년 사이에 정말 똑같은 말들을 많이 해줬어요. 형 진짜 차분해진 것 같아요. 요새 화도 잘 안 내고 욱하지도 않고 그런 게 좀 없어진 것 같다, 이런 얘기 듣고, 친구들도 야 너 요새 좀 잠잠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하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정말 내 스스로 혼자 마음속에서 타고 있던 그 불을 바깥으로 쏘아대려고 했던 내가 이제 그 불을 알아서 자들이고 여기서 뭔가 내 스스로 요리를 해서 내보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느껴서, 저는 정말 그래피티를 알게 해주신 이탈리아의 그래피티 라이터와, 그리고 그래피티를 볼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준 이탈리아 노숙자들이 삥 뜯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생에서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얻었고요. 뭐 두서없이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강의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은, 뭐 그래피티뿐만 아니라 뭐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나씩 물어보시면 제가 질문을 답을 해드리고 이제 강연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피티요. 그래피티 얼마나 했었냐면, 제가 이제 아까 그렸던 그 첫 번째 그림이 2016년도부터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부터 제가 시작을 해서 지금 2011년도니까 6, 7, 8, 9, 10, 11, 6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네. 6년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잘생겼다는 거 감사합니다. 제 인생 목표입니다. 좀 더 계속 이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피티를 직업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네, 저는 그래피티를 인생에서 계속 즐겨야 된다는 문화라고 생각하고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돈의 벌이가 되는 수단이라고 지금 느끼고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이, 물론 그래피티로도 수익을 내는 활동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청주에 가서 카페에서 인테리어 할 때 뭐 스프레이 라카를 이용해서 수익을 얻어내는 작업을 하고 오긴 했지만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제가 이것을 그래피티가 제 직업이라고 그러니까 저를 전체로 아우르는 직업이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제 인생에서 절대 빠져선 안 되는 중요한 존재 정도라고 인식하는 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피티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금손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절대 아니고요. 저는 금손이든 똥손이든 누구든지 금손이 될 수 있고 아무리 똥손이어도 금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만 보셔도 저 아까 처음에 그림 그렸던 거 보셨잖아요. 저는 정말 미술하고는 관련도 없는 삶을 살다가 그래피티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이렇게까지 발전하는 걸 보면은 누구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누구나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스케치하고 실제로 똑같이 어떻게 스프레이로 그리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있네요. 그럼 이거 설명을 해드리자면 정말 스케치를 한 거를 그대로 그냥 벽에 옮기는 거예요. 정말 스케치를 했을 때 내가 그리고 싶은 선의 어떤 스케일이, 선의 길이 이런 것들이 물론 스케치북 안에선 정말 작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벽은 스케치북과 다르게 정말 큽니다. 이제 그걸 이제 스케일별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했던 방법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일단 무작정 그려봤을 때 저는 정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스케치북을 이렇게 보면은 스케치북을 봤을 때 이 한 면을 내가 다 그렸다 하면은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선을 그려서 한 4등분을 합니다. 4등분을 해서 벽 자체에도 가운데 선을 그려봐서 이 정도의 선, 이 정도에서 여기까지는 이만큼의 그림이 들어가니까 이 스케치는 내가 여기까지 해야겠다. 여기까지 해야겠다. 했고 분할을 해서 그렸던 거죠.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스케일을 잡기가 조금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들은 근데 쓱쓱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똥손이라 많이 버벅거리는 거니까 뭐 혹시나 저처럼이 아니라 저같이 만약에 좀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의 방법도 좀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로 디자인에 대한 영감은 어디서 받으시나요? 하면은 받으시나요? 네, 저는 저는 일단 그래피티를 제가 했을 때 이미 한국에서 저보다 이제 더 오래 하신 그래피티 라이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몰랐을 때 그분들의 그림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다양한 그림들이 있구나, 이렇게 다양한 그래피티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옛날부터 존경을 해왔었고 지금도 그분들의 작업물들을 항상 보면서 나도 이분처럼 좀 더 멋있게 해봐야겠다라는 영감을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시도해보고 싶은 작업 스타일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제가 다음으로 시도해보고 싶은 작업 스타일은 있습니다. 제가 그래피티를 하다 보니까 스프레이 라카를 뿌리게 되면은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제가 표현하고자 싶은 것도 있지만 그 표현하고자 싶은 것들이 정말 자기 마음대로 뿌려지는 그 스프레이 때문에 완벽하게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원하지 않는 스프레이의 뿌림 속에 어떤 재밌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원해서 나온 어떤 표현이나 그림들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추상화 같은 개념으로 이런 것들을 좀 더 아름답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 방법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피티는 주로 어디서 볼 수 있냐고 물으셨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외국처럼 많이 보기가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탈리아나 다른 나라를 여행 갔을 때만 해도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그래피티가 뭔가 한 군데 모여 있다 이런 공간을 원하신다면 지금 한국에서는 일단 서울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앞구리가 유일하다고 봅니다. 그 압구정의 그 한강 어디였더라? 압구정 쪽에 있는 건데 압구정 토끼고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제 그쪽이 이제 그래피티 성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국에서 되게 그래피티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항상 노력하는 그러니까 그래피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합법인 플레이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구경을 하시면 그래피티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네, 그래피티를 하면서 재밌었던 일화나 혹은 속상했던 적이 있었는지 궁금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피티를 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일화는 정말 그래피티를 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일화는 제가 그래피티를 제대로 알게 된 시점부터 벌어진 것 같아요. 제가 그래피티를 길거리에 뭔가 내 이름을 뿌린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내 자신감이 상승한다. 그냥 제가 스스로 성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작업했던 것 중에 하나인 그 유튜브 재능 편집샵에서 연락을 주셨던 그 프로젝트가 저는 정말로 재밌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만드는 그래피티는 제가 음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해봤었는데, 제가 그래피티로 하면서 스프레이로 뿌리는 그 소리들, 뭐 온갖 소리들을 다 합쳐서 음악을 만들어 주셔서 그거를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니까 그게 정말 재밌었던 일화였고요. 그리고 또 속상했던 적은 제가 가장 그래피티를 못했을 때가 가장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자존심이 별로 없고 쫀심만 강했을 때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림이 안 나오니까 한 번 뿌리고 화내고, 한 번 뿌리고 화내고, 한 번 뿌리고 화내면서 진짜 계속 화만 냈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를 계속 내니까 속상한 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로 그림도 안 나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표현도 안 돼. 그리고 또 그래피티를 하면 또 신기한 게, 이거를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어 해서 하고 있으면 주변에 구경하는 친구들이 항상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못하니까 괜히 더 창피하고 또 열받아요. 그럼 이제 또 혼자 화만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혼자서 계속 속상했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좀 적응이 되고 어느 정도 저도 이제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창피함이나 속상한 일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좀 그래피티 할 때 좀 언제나 행복한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피티를 하게 되면서 정말 얻은 것들이 이런 것들도 많고, 또 강사님 작품 볼 수 있는 것 등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알려드려야 될까요? 제가 나중에 추후로 공지로 알려드리는 게 나을까요? 일단 인스타 계정이 있는데, 인스타 계정을 보시려면은 제가 나중에 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저는 이제 앞으로 계속 그래피티를 제 삶에 영위하면서 이 문화를 즐기면서 계속 살아갈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이 그래피티라는 능력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최근에 많이 고민을 해봤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인 이 그래피티로 전시를 해보면 좀 재밌지 않을까. 항상 제가 존경하는 그래피티 라이터 분들의 전시를 봐오면서 나도 언젠가 이런 전시장에서 멋지게 전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목표들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할 수 있다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월 달에도 전시를 해볼까라고 지금 계획이 잡혀 있어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아마 전시 쪽으로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네, 저 개인 SNS를 제가 보여드리자면 제 인스타그램에서 인스타그램 가서 보시면 되는데, 아이디가 DOMA 그리고 NODOUBT입니다. 네, 도마 노다웃이라고 아이디를 지었는데, 그걸 보시면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피티 했던 것들을 꾸준히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아마 좀 궁금함이 풀리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하트 감사합니다. 윤기. 네. 또 혹시 뭐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제가 여기서 일단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저는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저에 대해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스타 계정을 제가 또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거기에 가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혹시 저는 이제 그래피티를 제가 정말 없이 배웠기 때문에 혹시나 그래피티를 배우고 싶으신 분이나 내가 그래피티가 어떤 문화인지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저는 정말 그분들에게 언제나 항상 무료로 알려주고 있어요. 항상 저에게 가끔 DM을 보내서 그래피티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항상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항상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왜냐면 저도 이탈리아에서 삥 뜯겨서 그지인 상태로 배웠기 때문에 알고 그때부터 쭉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돈을 받고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피티를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이렇게 조금이나마 알려드리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뭐 한국 그래피티의 판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어떤 조그마한 노력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배우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든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그럼 제가 언제든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그리고 청년 버스킹에 제가 강연을 하게 되면서 강연할 기회가 생기게 되면서 이제 저에게 기회를 주셨던 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그림과 전혀 관련도 없는 사람이 그래피티를 하면서 계속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강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저에겐 감격스러운 일이고 그 기회를 주신 분들께도 부평 유유기재에도 저는 정말 너무나도 영광이고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강의는 이제 질문이 더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정말 긴 이야기이고 혹시나 제 스토리가 지루하셨거나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강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교육합니다. 교육해 주시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교육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으니까 그 공간에 오셔서 같이 제가 이제 그려보고 또 이제 같이 스프레이도 뿌려볼 수 있는 일이 된다면 저는 너무나도 즐거운 일이죠. 언제든지 교육한다면, 그러니까 시간에 맞춰서 언제든지 교육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그래피티 라이터 강찬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